신항로 개척. 중세 말기 유럽인들은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으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호주 등 동방의 향신료와 산물이 전해지면서 동방과의 직접적인 교역로 개척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 하였습니다. 과학의 발전도 신항로 개척을 촉진하였습니다. 천문학과 선박 제작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나침반의 사용이 항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였으며 대표적인 탐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인 오늘날의 카리브해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하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신대륙 발견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부터 이 땅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으니 그 표현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신항로 개척 이후의 변화. 유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무역 중심지였던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중심 이동하였습니다. 가격혁명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입된 금과 은으로 인해 물가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를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공업자들이 자본을 축적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에스파냐는 오늘날 멕시코인 아스테카 문명, 페루인 잉카 문명을 정복하여 파괴하였습니다. 원주민의 삶도 파괴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며 천연두 등 전염병으로 인해 원주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들여 강제로 노동시키는 노예 무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대 왕정의 성립.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유럽의 중앙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등장하면서 절대 왕정이 확립되었습니다. 절대 왕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은 왕권 신수설로 국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료제라는 정치제도와 상비군이라는 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으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성장한 시민계층은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절대 왕정입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무적함대를 조직하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하였으며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국가와 결혼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였으며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가 그것은 바로 나다. 동유럽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염세를 부과하여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을 자처하였습니다. 1718세기 유럽의 문화. 절대 왕정 시기에 과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과학자로는 아이작 뉴턴이 있으며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뉴턴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이는 물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성과는 단순한 발견을 넘어 과학적 사고방식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근대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진보를 믿는 사상인 계몽사상이 등장하였습니다. 계몽사상가들은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로는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 등이 있으며 이들은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등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대륙 발견의 빛과 그림자. 콜럼버스 동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며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8월 9일을 세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항로 개척. 중세 말기 유럽인들은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으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후추 등 동방의 향신료와 산물이 전해지면서 동방과의 직접적인 교역로 개척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 하였습니다. 과학의 발전도 신항로 개척을 촉진하였습니다. 천문학과 선박 제작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나침반의 사용이 항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였으며 대표적인 탐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인 오늘날의 카리브해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하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신대륙 발견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부터 이 땅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으니 그 표현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신항로 개척 이후의 변화. 유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무역 중심지였던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중심 이동하였습니다. 가격 혁명.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입된 금과 은으로 인해 물가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를 가격 혁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공업자들이 자본을 축적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에스파냐는 오늘날 멕시코인 아스테카 문명, 페루인 잉카 문명을 정복하여 파괴하였습니다. 원주민의 삶도 파괴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며 천연두 등 전염병으로 인해 원주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들여 강제로 노동시키는 노예 무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대 왕정의 성립.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유럽의 중앙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등장하면서 절대 왕정이 확립되었습니다. 절대 왕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은 왕권 신수설로 국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료제라는 정치제도와 상비군이라는 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으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성장한 시민계층은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절대 왕정입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무적함대를 조직하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하였으며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국가와 결혼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였으며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가 그것은 바로 나다. 동유럽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염세를 부과하여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을 자처하였습니다. 1718세기 유럽의 문화. 절대 왕정 시기에 과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과학자로는 아이작 뉴턴이 있으며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뉴턴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이는 물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성과는 단순한 발견을 넘어 과학적 사고방식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근대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진보를 믿는 사상인 계몽사상이 등장하였습니다. 계몽사상가들은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는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 등이 있으며 이들은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등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대륙 발견의 빛과 그림자. 콜럼버스 동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며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8월 9일을 세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